이들의 데이트 어떠셨나요? 제작진이 어안이벙벙 영식으로 재미를 봤는지 독특한 광수를 집중적으로 띄워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광수의 독특함은 호불호가 강해서 저는 거부감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데이트에서 광수의 비호감스러운 면모를 보고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의 선택, 미경과 영식, 광수의 2대1 데이트. 드디어 광수의 차로 이들이 숙소를 나서는데요. 영식이 뒷좌석에 탔고 미경이 앞에 탔죠. 영식은 차 안에 포레스트 검프 그림을 보고 광수에게 설정한 거냐고 묻는데요. 광수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자 미경과 영식이 감탄을 합니다. 특히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온 미경은 광수의 두 번째 그림을 보고는 놀라워하며 다재다능하다고 칭찬을 하는데요. 광수의 또 다른 매력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영식은 이런 광수를 보며 다 잘하냐며 다빈치라 부르고 미경은 천재성이 있다고 엄청 띄워주죠. 광수는 겸손해하며 재밌는 거를 계속한다고만 합니다. 다음은 미경이 연예인 이상형이 있냐고 둘에게 묻는데요. 광수는 지금까지 본인의 컨셉이었던 힘숨찐 캐릭터를 유지하며 대답을 합니다. 연예인 이상형을 말할 때 딱히 없어서 장원영이라고 한다네요. 이상형이 없어서 유명한 분 이름을 말한 거라고 해요. 자기소개에서 의사가 별거 아니란 듯이 말했던 것처럼 장원영도 별거 아니란 듯이 말하네요. 항상 별거 아니란 듯한 태도가 광수의 조금 쎄한 포인트입니다. 첫날 광수는 작업복 입고 건설 노동자처럼 위장했고 자기소개할 때는 뜸들이다가 의사라고 겨우 말했죠. 의사가 별거 아니란 듯이 말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독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첫날 여자들 등장했을 때에도 별거 아니란 듯이 카메라 들고 타인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때도 좀 그랬는데 이번에도 말하는 태도가 별거 아니란 듯이 말을 하네요. 자기 자신의 외모만을 생각한다면 장원영은 하늘 높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로 봤을 때만요. 광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내 얼굴로 장원영을 꿈꾼다는 게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광수는 이렇게 뻔뻔한 면도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분 의사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스타 아이디를 보면 누가 봐도 의사인 게 티가 나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을 말하기 꺼려하면서 인스타에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영식의 연예인 이상형은 미경을 닮은 한고은이라고 하는데요. 센스가 있네요. 사실 영식이 첫날 사람들 앉아있는 곳에 불쑥 끼어들어 앉을 때는 무례하다고 살짝 느꼈는데요. 그런데 오늘 데이트 때는 자신도 어필하고 광수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빌런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날 불쑥 끼어들었던 건 세계여행을 할 때 생긴 습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 나라를 여행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경험이 자연스레 묻어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를 탑재해야 되는 은행원답게 상대에 대한 매너가 있네요. 사실 막무가내로 접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외로 매너남이었어요. 영식의 한고은이란 말에 미경이 노린 거냐며 부끄러워하고 영식은 안 노렸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미경이 영식의 이런 모습에 은근히 능글맞다고 해요. 그러자 영식은 능글맞다는 말을 순발력이 좋다라고 하자며 미경의 말을 예쁘게 순화시킵니다. 아무래도 미경이 영식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부끄러워서 능글맞다고 말한 것 같아요. 적극적인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영식처럼 선을 넘지 않으면서 직진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드디어 한정식 집에 도착했고 미경이 쏜다고 하니 영식이 내일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요. 미경이 그건 모르죠 라고 웃어넘기네요. 광수를 의식해서 저렇게 웃어넘긴 것 같아요. 또 영식은 미경에게 어느 정도의 친분이 쌓였을 때 장난을 치는 편인지 물어봐요. 반면 광수는 조용하네요. 미경은 장난만으로도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께 장난을 치는 이유도 친해지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자마자 광수가 말도 없이 일어나서 차에 놓고 온 게 있다고 식당을 나가는데요. 보통 잠깐 차에 놓고 온 게 있어서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일어나지 않나요? 광수는 행동으로 관심을 먼저 유도한 다음 짜잔하고 자신이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네요. 자기소개했을 때처럼 말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진 다음 나중에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아니면 진짜 관종일 수도 있고요. 광수는 차에서 카메라와 핸드폰이 담긴 가방을 가져오는데요. 이따가 봐서 사진도 찍겠다고 하죠. 소갈비찜이 나오고 맥주로 건배를 합니다. 미경은 두 분 주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광수는 귀여워지는 게 주사라고 하는데요. 영식과 미경 둘 다 놀랍니다. 광수는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을 정도로 실실 웃는다고 하죠. 여기서 미경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번 기수 남자들이 영식님 빼고 다 조심성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미경이 계속 영식에 대한 평가를 약간 부정적으로 합니다. 차에서는 능글맞다고 하고 식당에서는 조심성이 없다고 표현하네요. 같은 말이라도 영식님은 적극적인 편인 것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미경에게 영식의 모습은 마치 불도저처럼 느껴져서 저런 식으로 말이 나와버렸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조곤조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경의 스타일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조심성 없다고 들으니 영식이 왜냐며 표정이 찌푸려져요. 미경의 불도저라는 말을 듣고 영식은 맞다고 나랑 좋아하는 이성이 겹치면 사고 난다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드러냅니다. 이 말을 들은 미경이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사실 미경이 오늘 데이트하고 싶었던 사람은 성악가 겸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 영수였거든요. 연하 느낌이 나면서 싹싹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영식과 광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왠지 미경이 호감을 가질 만한 스타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미경이 이번에는 광수에게만 질문을 합니다. 특별했던 경험이 있는지 왠지 그런 경험이 많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광수는 도전을 좋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걸 좋아하지만 보통 실패를 많이 했고 실패할 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경이 가장 큰 실패가 뭐냐고 묻자 광수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게 가장 큰 실패였다고 하죠. 여기서 광수는 또 별거 아닌 듯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은근히 자랑으로 들립니다. 잘 될 때는 20억을 벌었는데 결국 40억을 날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코인도 아니고 주식을 해서 20억을 벌었다는 건 기존의 투자 비용이 꽤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억을 날린 거면 정신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세상 가장 큰 실패로 광수가 저렇게 어눌해진 걸까요? 웃음이 없고 남에게 칭찬을 잘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광수는 마음이 힘든 상태여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치유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왜 저렇게 어눌한 건지 말을 저렇게 느리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세상 모든 게 별거 아니란 듯이 말하는 모습에서 조금 이상했는데 40억을 날렸었네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서 미경이 광수에게 칭찬을 해요. 40억 날린 실패 경험을 듣고는 물어본 게 미안했는지 의외로 대담하시다고 하는데요. 광수는 주식으로 학비 벌어서 은퇴하고 물리학 공부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꿈이 어그러진 광수는 사진기 들고 돌아다니고 그림도 그리면서 무너져버린 마음을 달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미경은 광수를 보며 신기하다 재밌다라고 합니다. 미경은 그때 힘들었겠다 어떻게 극복했냐 라고 묻기보다 화제를 빨리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경은 상대의 실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네요. 미경은 광수와의 미래를 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수는 2대1 데이트에서 미경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내내 대답만 했습니다. 상대에 대해 무관심했던 모습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성격 때문인 건지 다른 사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자아가 광수에게서 느껴집니다. 이제 1대1 카페 데이트입니다. 먼저 광수인데요. 미경이 먼저 노력합니다. 우리 둘이 대화 나누는 게 처음이라고 귀여운 주사는 언제 나오냐고 묻죠. 그러자 광수는 조금씩 세고 흘리고 있다고 해요. 이 말에 미경이 박장대소하는데요. 다시 정적이 흐르자 또 미경이 그림 그린 거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도 먼저 얘기를 하며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광수는 먼저 묻거나 리드하는 게 없어서 미경이 데이트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광수는 스마트폰으로 그린 소묘를 보여줍니다. 미경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하죠. 미술 전공자인 미경이 흥미가 생긴 듯 어떤 미술을 좋아하냐고 물어요. 광수는 요즘 나온 회화는 다 본다며 최근까지 글로벌 아트페어와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를 다 보고 다 이해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을 맞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광수의 자랑 타임이 또 시작됐는데요. 이번에도 별거 아니란 듯이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상대방의 대단해요란 리액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심지어란 단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다 이해해요란 말을 덧붙여서 자신을 올려칩니다. 보통은 다 이해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림을 보고 작가의 생각을 완벽히 알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영 찝찝합니다. 사기꾼도 아니고 말이에요. 가격을 대충 맞춰도 다 맞힌다란 말 속에서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가 광수에게 느꼈던 선민의식과 뻔뻔함이 광수란 사람에게는 기본 옵션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공 관련 일을 하는 미경이 앞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슛돌이가 손흥민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일부러 재수없게 구는 게 컨셉이 아니라 광수란 사람 자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언뜻 보였었다면 이번엔 술에 취해서 자연스럽게 광수란 사람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미경이 광수가 맘에 들어 할 만한 리액션을 해요. 진짜요? 우와 라고 하죠. 그러자 광수는 시골에서 일을 하며 자랑할 상대가 없었는지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미경과의 데이트에서 쏟아냅니다. 작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로 가격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미경이 그림 재테크도 하실 것 같다고 하자 여기서 광수는 미경의 그림 재테크란 말에 그럴 바에는 이라고 말해요. 그럴 바에는 이라고 미경의 생각을 내려칩니다. 이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우월의식을 거리낌 없이 마구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광수의 머릿속에는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서 저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거든요. 마치 이날만을 기다린 사람 마냥 광수는 그럴 바에는 제가 그리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이 모든 아트페어 작품보다 우월하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뻔뻔한 모습이죠. 광수는 미경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재다능한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걸 숨기고 사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조금씩 자신을 알렸지만 구독자가 늘지 않고 조회수도 적어서 낯소리야말로 자신을 알리는 도구라 생각하고 출연한 게 아닐까요? 광수는 입 터진 듯 쉴 새 없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수준의 작품은 별로 없다며 글로벌 페어 작품까지도 다 자신의 작품보다 형편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눈이 높은데 낯설에 왜 나온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형을 별거 아닌 듯 장원영이라고 말한 게 광수의 이런 우월의식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하지 않는 광수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우월의식을 느꼈었는데 이 데이트로 확신이 드네요.
광수의 마음이 어디부터 삐뚤어진 걸까요? 의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광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가득하잖아요. 그만큼 우울해 보이고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많은 남자라 결혼 상대자로는 매우 어려운 사람일 것 같습니다. 미경은 광수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다고 하자 조금 실망한 듯 진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별로 없다고요? 라고 묻는데요. 광수는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서 모작을 한 게 차에 설정해 놓은 작품이라고 하죠. 미경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고 하자 광수는 그림을 해석합니다. 미경이 작가의 해석이냐고 묻자 광수는 자기가 해석한 거라면서 갑자기 말이 빨라지며 아마 작가의 생각과 맞을 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트페어 작품들을 다 이해했다고 카메라 앞에서 거들먹거렸는데 미경이 깊게 파고드니까 말이 빨라지면서 자기 해석이 다 맞을 거라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주네요. 광수의 천재 컨셉이 깨졌어요. 광수의 미천이 드러난 느낌입니다. 전문가가 깊게 파고들기 전에는 자신을 전지전능한 것처럼 점잖게 거들먹거렸는데요. 진짜 전문가가 디테일하게 접근해오니 당황하면서 느렸던 말이 갑자기 빨라지네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맞다고 우기는 광수의 대답에 미경은 이라고만 합니다. 광수는 당황했지만 자랑을 이어가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가격까지 맞춘다고 끝맺음을 짓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이네요. 자랑 말이에요. 자랑도 끝까지 하는 거 보니 끈질긴 면이 있어요. 물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의사하고 있어서 병이 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 결핍이 과시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일반의로 시골에 머물면서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냐고요. 게다가 전문의가 아니어서 의사들 앞에선 쭈그러들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앞에서나 거들먹거리면서 자아도 취하는 거겠죠. 그런데 말투가 빨라지기도 하네요. 갑자기 어눌한 말투로 어린 미성년자에게 다가갔던 최근 핫한 남자 배우가 떠오릅니다. 자신이 빈틈 있는 사람인 척 어벙하게 말하며 미성년자 여배우에게 접근했던 그 배우요. 아니 광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드디어 광수가 미경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질문을 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박이 있는지 묻는데 미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다고 해요. 광수는 답정너 스타일 같네요. 압박 느끼는 걸 확답받고 싶어서 묻는 질문 같아요. 이번엔 진짜 궁금했던 임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급함은 있다면서 그런 게 고려사항이라면 자신 말고 어린 사람을 선호할 것 같은데 왜 나이 제일 많은 나를 이라며 얼버무리는데요. 광수는 인터뷰에서 성장은 끝났고 자식을 통해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설마 광수가 나르시시스트인 걸까요? 인터뷰도 평범하지 않고 음침해 보이네요. 광수는 미경에게 가장 궁금한 점이어서 임신에 대해서 무리하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식과의 데이트입니다. 광수와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영식은 미경에게 자신이 부담스러운지 묻습니다. 미경은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농담을 던집니다. 광수와의 데이트가 별로였는지 이어서 영식에게 칭찬을 날리는데요. 자기 감정을 말하고 표현하는 게 멋있다고 하죠. 영식이 이성적인 호감이 있냐고 묻자 있다고 바로 대답합니다. 부끄러웠는지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해요. 확실히 미경은 영식을 더 마음에 들어하네요. 아까 광수의 임신 질문에 대한 충격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식은 남녀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요. 자신이 미경의 마음에 몇 %냐고 하니까 미경은 %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경이 자신은 어떠냐고 묻자 영식은 제 마음이 안 보이냐고 장난스럽게 말해요. 미경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냐고 궁금하다는데요. 영식은 놀란 얼굴로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하죠. 미경은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적이 없었을까요? 영식은 이 페이스대로 가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경은 화들짝 놀라며 본인의 감정인데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고 해요. 그러자 영식은 침착하게 내가 이 속도로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늦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경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자신은 사람을 알아가봐야 호감이 생기는 스타일이라 대화한 상대가 영식님이랑 광수님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영식은 미경의 스타일이 합리적이라면서 다 알아보고 다시 오라고 하죠. 미경이 웃으며 어떻게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냐고 영식에게 묻자 영식은 자신 있다고 나한테만 오면 된다고 해요. 그러자 미경은 자신감이 멋있다며 데이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데이트에서 미경은 광수에게는 호감이 생기지 않았고 신기해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자다운 영식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기에서 영식이 워낙 직진이라 영식을 빼고 보면 상철이나 영철 영호 정도가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미경에게 호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미경과 영식이 가장 잘 맞는 상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식이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센스가 있어서 선을 넘지 않고 대화를 재밌게 이끌어가는데요. 첫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쑥 들어와서 앉을 때 저 사람은 뭐지 싶었는데 대화하는 거 보니까 매너가 있네요. 영식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식과 미경이 이대로 쭉 커플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